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큰 부자 양반이 살았다. 그의 이름은 김만석이었는데 논밭만 해도 산을 빙 둘러쌀 만큼 넓었고 곳간에는 언제나 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오키였다. 오키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이 자자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으며 걸음걸이는 버들가지처럼 우아했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도와주었기에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오키가 17살이 되자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한양의 판서 아들부터 시작해서 인근 고을의 부잣집 도련님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중매쟁이들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김만석은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아무리 가문이 좋고 돈이 많아도 장사 수완이 없으면 안 되는 법이야. 김만석은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아왔기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물건을 팔 때는 손님의 마음을 읽어야 했고 때로는 재치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했다. 너무 딱딱하기만 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집에는 3년 전부터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칠복이었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김만석 댁에 정착한 것이었다. 키는 훤칠했지만 늘 더벅머리에 누런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그냥 더벅머리라고 불렀다. 칠복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논밭을 갈고 소를 먹이고 나무를 하고 집안 자비를 도맡아 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주인집 아씨인 오키를 몰래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키가 겨울에 헐벗은 거지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다. 그 후로는 하루도 오키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었다. 밤이면 밤마다 마구간 구석 집더미에 누워서 오키를 떠올렸다. 그녀의 환한 웃음, 부드러운 목소리, 우아한 걸음걸이.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오면 한숨만 나왔다. 나 같은 머슴이 어떻게 감히 아씨를...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다. 더구나 전국의 양반집 도령들이 오키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잘것없는 머슴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도 칠복은 그녀를 연모하는 마음을 접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오키 앞에서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오키가 지나갈 때마다 깍듯이 인사를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들꽃을 몰래 꺾어다 놓기도 했다. 오키도 칠복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가 많네. 가끔 그녀는 칠복의 곁을 지나가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칠복의 가슴은 뛰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감도 느꼈다. 친절은 친절일 뿐 사랑과는 다른 것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김만석이 뜻밖의 발표를 했다. 이제 오키의 혼인 문제를 결정해야겠소.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다. 도대체 무슨 조건일까? 우리 하나뿐인 딸 오키는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과 혼인해야 하네. 그러니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을 기발한 방법으로 팔 수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것이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물건을 잘 파는 사위를 원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좋은 물건만 가지고는 장사를 성공시킬 수 없는 법이지 않소. 재치와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될 사람은 반드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택하도록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오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 소문이 퍼지자 여러 청년들이 도전해봤지만 모두 김만석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떤 이는 너무 뻔한 방법으로 팔려고 했고 어떤 이는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우겨댔으며 어떤 이는 상대가 살 생각이 없는데도 억지를 부리며 팔려고만 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칠복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용기를 내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감히 머슴이 주인집 아씨를 탐했다며 주인 나으리께 버림받고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밤마다 칠복은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팔지 고민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고 특히 기발한 생각을 내놓는데 재능이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제 아무리 천한 머슴이라지만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도전을 해야 하는 법이지. 칠복은 마음속으로 오키에게 말했다. 아씨,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칠복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은 드디어 용기를 내 행동을 시작했다. 김만석과 그의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뜰에 나가서 정중히 절을 했다. 나으리, 소인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김만석은 깜짝 놀랐다. 그동안 이 집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머슴이 갑자기 나선 것이다. 너도? 하지만 너는? 김만석은 칠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농담하는 것이냐? 이건 심심풀이로 하는 물건 팔기가 아니다. 우리 오키의 사윗감을 뽑기 위한 진지한 일일세. 게다가 너 같은 머슴이 어떻게, 무슨 물건을 팔겠다고. 김만석의 부인도 옆에서 빙그레 웃으며 거들었다. 여보, 이 애가 뭘 안다고 나서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칠복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했다. 사실 소인은 아가씨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칠복, 비록 미천한 사람이오나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나이로서의 배짱은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소인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칠복의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에 김만석과 부인은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다. 아니, 이놈이 제 주제도 모르고. 우리 오키에게 혼담을 넣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한양의 판서 아들, 부사 아들, 큰 상인집 도련님들인데 내가 감히. 하지만 그때 부인은 칠복의 뻔뻔한 발언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묘한 흥미를 느끼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 이 애가 정말로? 부인은 칠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어서 말했다. 머슴 주제의 주인집 아씨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다니. 정말 뻔뻔하지만 그 배포 하나는 보통이 아니구나. 부인은 남편을 바라보며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 애 좀 보세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양반 도련님들이 와서 도전했는데 모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찮은 머슴이 나서서 오키를 연모한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다니. 부인, 설마 허락해줄 생각이요? 김만석이 묻자 부인은 마치 즐거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눈을 반짝였다. 사실 좀 궁금해요. 머슴이 도대체 무슨 수로 물건을 팔겠다는 건지 말이에요. 어차피 실패할 테지만 한 번쯤은 이런 일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칠복을 우습게 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얘야.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번 해보거라. 다만 실패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머슴이 감히 아씨를 마음에 품었으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부인의 말에 칠복은 내심 긴장됐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만석은 여전히 못마땅했지만 부인이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양반집 자제들도 다 실패한 마당에 머슴이 과연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김만석은 선뜻 허락의 말을 내뱉었다. 좋다. 그럼 한번 해보거라. 칠복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뒤에서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오키는 놀라면서도 조금 감동했다. 평소에 조용하던 칠복이 이런 용기를 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김만석과 부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칠복은 보따리를 풀어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다. 낡은 집신 한 켤레, 시든 무 한 개, 그리고 깨진 질그릇이었다. 모두 버려야 할 것 같은 물건들이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누가 사겠다고. 하지만 칠복은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보고 계시지요? 제가 이 물건들을 모두 팔아보겠습니다. 칠복은 물건들을 들고 마을로 나갔다. 김만석과 부인, 그리고 오키도 궁금해서 뒤따라갔다. 첫 번째로 칠복은 촌장 댁을 찾아갔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다. 촌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네는 누구인데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저는 물건을 팔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마침 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거든요. 칠복은 낡은 집신을 들어 보였다. 이 집신은 그저 그런 집신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낡은 집신 같은데. 이 집신은 제가 지난 3년간 온 마을 다니며 착한 일을 할 때 신었던 집신입니다. 할머니께 나무를 해다 드릴 때, 병든 아이에게 약을 구해다 줄 때, 길 잃은 송아지를 찾아다 줄 때,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이 집신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촌장이 흥미롭게 들었다. 그래서 촌장님께서 이 집신을 사셨다가 나중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신었던 집신이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촌장은 감탄했다. 그럴듯하구나. 그런데 값은 얼마냐? 선한 일에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를 생각해서 연량만 받겠습니다. 촌장은 기꺼이 돈을 냈다. 좋다. 이 집신으로 아이들에게 선한 일의 의미를 가르쳐야겠구나. 김만석과 부인 그리고 오키는 놀랐다. 칠복은 정말로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은 낡은 집신을 팔았던 것이다. 두 번째로 칠복은 주막집을 찾아갔다. 주막집 주인은 항상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주인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칠복이 자네 오랜만이로군. 무슨 일이냐? 칠복은 시든 물을 들어 보였다. 이 물을 팔려고 합니다. 주막집 주인은 어이없어 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시든 물을 누가 사겠다고? 이 물은 특별한 무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 눈 속에서 찾아낸 것인데 추위에 견디며 시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무입니다. 그랬어. 손님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무의 정신이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술에 취해 풀이 죽은 손님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주막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무로 국을 끓여서 희망의 국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도 되겠군. 값은 얼마냐? 이것은 의미 있는 무니까 15냥만 받겠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기꺼이 돈을 냈다. 좋다. 이 무로 손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식을 만들어야겠구나. 김만석네는 더욱 놀랐다. 칠복은 버려야 할 것 같은 시든 무까지 팔아버린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칠복은 절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늙은 스님이 있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이 절까지 찾아오셨소? 칠복은 깨진 질그릇을 내보였다. 이 깨진 그릇을 팔려고 합니다. 스님이 의아해했다. 깨진 그릇은 이미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그릇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릇은 완전했을 때보다 깨진 지금이 더 값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이 그릇을 보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고, 깨진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이 깨진 그릇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스님은 감탄했다.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군요. 이 그릇으로 사람들에게 무상함과 겸손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스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값은 20냥입니다. 스님은 기꺼이 돈을 냈다. 고맙소. 이 그릇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석과 부인, 그리고 오키는 진심으로 놀랐다. 칠복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은 물건에 각각 깊은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은 번 돈을 김만석에게 드렸다. 총 45냥이었다. 나으리, 약속대로 물건을 모두 팔았습니다. 김만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 영리한 머슴이 정말로 해낸 것이었다. 그가 물건을 팔면서 쓴 방법은 여태껏 다른 양반집 자제들에게서는 볼 수 없던 실로 기발한 발상이었다. 김만석은 한참 동안 칠복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감탄의 빛이 그의 눈에 스며들었다. 칠복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또한 부인도 완전히 칠복에게 감탄하고 있었다. 여보, 이 애 정말 대단해요. 이런 재치와 영리함이라면 정말로 우리 사윗감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부인은 칠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 삼아 시작했는데 이 애가 이렇게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신분이야 어쨌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 오키를 맡겨도 될 것 같네요. 김만석은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게 앉아있는 칠복을 바라보았다. 그는 특히 칠복의 굴하지 않는 정신이 마음에 들었다. 머슴이라는 신분에도 주눅든 기색 하나 없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이런 재치와 담력이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군. 김만석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칠복에게 말했다. 자네, 정말 대단한 사내로구나. 좋다. 너 같은 사윗감을 찾고 있었다. 오키도 놀랐다. 정말 칠복이 자신의 신랑이 된다는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다. 너는 정말 우리 오키를 연모하느냐? 김만석이 묻자 칠복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예, 진심으로 연모합니다. 아씨의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3년간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칠복은 오키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오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칠복의 당당한 태도에 가슴이 콩닥거렸다.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던 칠복이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칠복은 김만석의 사위가 되었다. 혼례식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모든 사람들이 더벅머리 머슴이 부잣집 사위가 된 것을 신기해했다. 칠복은 더벅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었다. 좋은 옷을 입고 나니 원래부터 잘생긴 청년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키와 칠복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오키는 칠복의 성실함과 재치에 감탄했고, 칠복은 오키의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움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혼인 후, 칠복은 장인어른의 장사를 도와주었다. 과연 김만석의 예상대로 칠복의 재치와 말솜씨는 장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김만석이 창고에 쌓인 오래된 쌀을 보며 걱정했다. 이 쌀들은 너무 오래됐지만 상하진 않아서 버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팔 수 있을까? 그때 칠복이 나섰다. 장인어른, 이 쌀들을 전통 숙성미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오래 묵힌 술이 더 맛있듯이 이 쌀들도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숙성되어 더욱 깊은 맛을 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연 칠복의 말대로 전통 숙성미라는 이름을 붙이자 사람들이 특별한 쌀이라고 여기며 더 비싼 값에 사갔다. 칠복의 장사 솜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던 작은 항아리들을 보고 참신한 생각을 냈다. 이 항아리들은 소원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어두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원 항아리라는 말에 흥미를 느껴서 모두 사가버렸다. 이런 칠복의 모습을 본 오키는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어떤 물건이든 특별하게 만들어서 팔 수 있네요. 칠복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가치를 먼저 생각한답니다. 그 가치를 물건에 부여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법이거든요. 김만석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우리 사위는 장사 천재야. 그날 이후 칠복의 이야기는 기발한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머슴 신분으로 주인집 아씨와 혼이 난 그의 이야기는 놀랍고도 흥미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 재주가 있으면 출세할 수 있구나. 그것도 사랑이 있으니 가능했겠지? 칠복이 진심으로 아씨를 사랑했으니까 그런 용기가 나온 거야. 더벅머리 머슴 칠복은 기지와 배짱, 그리고 진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냈고 온 가족은 서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큰 부자 양반이 살았다. 그의 이름은 김만석이었는데 논밭만 해도 산을 빙 둘러쌀 만큼 넓었고 곳간에는 언제나 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오키였다. 오키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이 자자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으며 걸음걸이는 버들가지처럼 우아했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도와주었기에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오키가 17살이 되자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한양의 판서 아들부터 시작해서 인근 고을의 부잣집 도련님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중매쟁이들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김만석은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아무리 가문이 좋고 돈이 많아도 장사 수완이 없으면 안 되는 법이야. 김만석은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아왔기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물건을 팔 때는 손님의 마음을 읽어야 했고 때로는 재치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했다. 너무 딱딱하기만 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집에는 3년 전부터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칠복이었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김만석 댁에 정착한 것이었다. 키는 훤칠했지만 늘 더벅머리에 누런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그냥 더벅머리라고 불렀다. 칠복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논밭을 갈고 소를 먹이고 나무를 하고 집안 자비를 도맡아 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주인집 아씨인 오키를 몰래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키가 겨울에 헐벗은 거지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다. 그 후로는 하루도 오키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었다. 밤이면 밤마다 마구간 구석 집더미에 누워서 오키를 떠올렸다. 그녀의 환한 웃음, 부드러운 목소리, 우아한 걸음걸이.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오면 한숨만 나왔다. 나 같은 머슴이 어떻게 감히 아씨를...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다. 더구나 전국의 양반집 도령들이 오키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잘것없는 머슴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도 칠복은 그녀를 연모하는 마음을 접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키 앞에서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오키가 지나갈 때마다 깍듯이 인사를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들꽃을 몰래 꺾어다 놓기도 했다. 오키도 칠복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가 많네. 가끔 그녀는 칠복의 곁을 지나가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칠복의 가슴은 뛰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감도 느꼈다. 친절은 친절일 뿐, 사랑과는 다른 것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김만석이 뜻밖의 발표를 했다. 이제 오키의 혼인 문제를 결정해야겠소.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다. 도대체 무슨 조건일까? 우리 하나뿐인 딸 오키는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과 혼인해야 하네. 그러니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을 기발한 방법으로 팔 수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것이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물건을 잘 파는 사위를 원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좋은 물건만 가지고는 장사를 성공시킬 수 없는 법이지 않소. 재치와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될 사람은 반드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택하도록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오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 소문이 퍼지자 여러 청년들이 도전해봤지만 모두 김만석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떤 이는 너무 뻔한 방법으로 팔려고 했고, 어떤 이는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우겨댔으며, 어떤 이는 상대가 살 생각이 없는데도 억지를 부리며 팔려고만 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칠복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용기를 내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감히 머슴이 주인집 아씨를 탐했다며 주인 나으리께 버림받고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밤마다 칠복은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팔지 고민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고 특히 기발한 생각을 내놓는데 재능이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제 아무리 천한 머슴이라지만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도전을 해야 하는 법이지. 칠복은 마음속으로 오키에게 말했다. 아씨,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칠복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은 드디어 용기를 내 행동을 시작했다. 김만석과 그의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뜰에 나가서 정중히 절을 했다. 나으리, 소인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김만석은 깜짝 놀랐다. 그동안 이 집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머슴이 갑자기 나선 것이다. 너도? 하지만 너는? 김만석은 칠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농담하는 것이냐? 이건 심심풀이로 하는 물건 팔기가 아니다. 우리 오키의 사윗감을 뽑기 위한 진지한 일일세. 게다가 너 같은 머슴이 어떻게, 무슨 물건을 팔겠다고. 김만석의 부인도 옆에서 빙그레 웃으며 거들었다. 여보, 이 애가 뭘 안다고 나서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칠복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했다. 사실 소인은 아가씨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칠복, 비록 미천한 사람이오나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나이로서의 배짱은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소인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칠복의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에 김만석과 부인은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다. 아니, 이놈이 제 주제도 모르고. 우리 오키에게 혼담을 넣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한양의 판서 아들, 부사 아들, 큰 상인집 도련님들인데 내가 감히. 하지만 그때 부인은 칠복의 뻔뻔한 발언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묘한 흥미를 느끼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 이 애가 정말로? 부인은 칠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어서 말했다. 머슴 주제의 주인집 아씨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다니. 정말 뻔뻔하지만 그 배포 하나는 보통이 아니구나. 부인은 남편을 바라보며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 애 좀 보세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양반 도련님들이 와서 도전했는데 모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차는 머슴이 나서서 오키를 연모한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다니. 부인, 설마 허락해줄 생각이요? 김만석이 묻자 부인은 마치 즐거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눈을 반짝였다. 사실 좀 궁금해요. 머슴이 도대체 무슨 수로 물건을 팔겠다는 건지 말이에요. 어차피 실패할 테지만 한 번쯤은 이런 일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칠복을 우습게 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얘야.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번 해보거라. 다만 실패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머슴이 감히 아씨를 마음에 품었으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부인의 말에 칠복은 내심 긴장됐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만석은 여전히 못마땅했지만 부인이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양반집 자제들도 다 실패한 마당에 머슴이 과연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김만석은 선뜻 허락의 말을 내뱉었다. 좋다. 그럼 한번 해보거라. 칠복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뒤에서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오키는 놀라면서도 조금 감동했다. 평소에 조용하던 칠복이 이런 용기를 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김만석과 부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칠복은 보따리를 풀어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다. 낡은 집신 한 켤레, 시든 무 한 개, 그리고 깨진 질그릇이었다. 모두 버려야 할 것 같은 물건들이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누가 사겠다고? 하지만 칠복은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보고 계시지요? 제가 이 물건들을 모두 팔아보겠습니다. 칠복은 물건들을 들고 마을로 나갔다. 김만석과 부인, 그리고 오키도 궁금해서 뒤따라갔다. 첫 번째로 칠복은 촌장 댁을 찾아갔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다. 촌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네는 누구인데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저는 물건을 팔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마침 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거든요. 칠복은 낡은 집신을 들어 보였다. 이 집신은 그저 그런 집신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낡은 집신 같은데. 이 집신은 제가 지난 3년간 온 마을 다니며 착한 일을 할 때 신었던 집신입니다. 할머니께 나무를 해다 드릴 때, 병든 아이에게 약을 구해다 줄 때, 길 잃은 송아지를 찾아다 줄 때,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이 집신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촌장이 흥미롭게 들었다. 그래서 촌장님께서 이 집신을 사셨다가 나중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신었던 집신이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촌장은 감탄했다. 그럴듯하구나. 그런데 값은 얼마냐? 선한 일에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를 생각해서 연량만 받겠습니다. 촌장은 기꺼이 돈을 냈다. 좋다. 이 집신으로 아이들에게 선한 일의 의미를 가르쳐야겠구나. 김만석과 부인 그리고 오키는 놀랐다. 칠복은 정말로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은 낡은 집신을 팔았던 것이다. 두 번째로 칠복은 주막집을 찾아갔다. 주막집 주인은 항상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주인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칠복이 자네 오랜만이로군. 무슨 일이냐? 칠복은 시든 물을 들어 보였다. 이 물을 팔려고 합니다. 주막집 주인은 어이없어 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시든 물을 누가 사겠다고? 이 물은 특별한 무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 눈 속에서 찾아낸 것인데
추위에 견디며 시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무입니다. 그랬어. 손님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무의 정신이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술에 취해 풀이 죽은 손님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주막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무로 국을 끓여서 희망의 국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도 되겠군. 값은 얼마냐? 이것은 의미 있는 무니까 15냥만 받겠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기꺼이 돈을 냈다. 좋다. 이 무로 손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식을 만들어야겠구나. 김만석네는 더욱 놀랐다. 칠복은 버려야 할 것 같은 시든 무까지 팔아버린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칠복은 절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늙은 스님이 있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이 절까지 찾아오셨소? 칠복은 깨진 질그릇을 내보였다. 이 깨진 그릇을 팔려고 합니다. 스님이 의아해했다. 깨진 그릇은 이미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그릇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릇은 완전했을 때보다 깨진 지금이 더 값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이 그릇을 보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고, 깨진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이 깨진 그릇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스님은 감탄했다.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군요. 이 그릇으로 사람들에게 무상함과 겸손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스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값은 20냥입니다. 스님은 기꺼이 돈을 냈다. 고맙소. 이 그릇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석과 부인, 그리고 오키는 진심으로 놀랐다. 칠복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은 물건에 각각 깊은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은 번 돈을 김만석에게 드렸다. 총 45냥이었다. 나으리, 약속대로 물건을 모두 팔았습니다. 김만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 영리한 머슴이 정말로 해낸 것이었다. 그가 물건을 팔면서 쓴 방법은 여태껏 다른 양반집 자제들에게서는 볼 수 없던 실로 기발한 발상이었다. 김만석은 한참 동안 칠복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감탄의 빛이 그의 눈에 스며들었다. 칠복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또한 부인도 완전히 칠복에게 감탄하고 있었다. 여보, 이 애 정말 대단해요. 이런 재치와 영리함이라면 정말로 우리 사윗감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부인은 칠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 삼아 시작했는데 이 애가 이렇게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신분이야 어쨌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 오키를 맡겨도 될 것 같네요. 김만석은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게 앉아있는 칠복을 바라보았다. 그는 특히 칠복의 굴하지 않는 정신이 마음에 들었다. 머슴이라는 신분에도 주눅든 기색 하나 없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이런 재치와 담력이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군. 김만석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칠복에게 말했다. 자네, 정말 대단한 사내로구나. 좋다. 너 같은 사윗감을 찾고 있었다. 오키도 놀랐다. 정말 칠복이 자신의 신랑이 된다는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다. 너는 정말 우리 오키를 연모하느냐? 김만석이 묻자 칠복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예, 진심으로 연모합니다. 아씨의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3년간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칠복은 오키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오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칠복의 당당한 태도에 가슴이 콩닥거렸다.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던 칠복이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칠복은 김만석의 사위가 되었다. 혼례식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모든 사람들이 더벅머리 머슴이 부잣집 사위가 된 것을 신기해했다. 칠복은 더벅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었다. 좋은 옷을 입고 나니 원래부터 잘생긴 청년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키와 칠복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오키는 칠복의 성실함과 재치에 감탄했고, 칠복은 오키의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움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혼인 후, 칠복은 장인어른의 장사를 도와주었다. 과연 김만석의 예상대로 칠복의 재치와 말솜씨는 장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김만석이 창고에 쌓인 오래된 쌀을 보며 걱정했다. 이 쌀들은 너무 오래됐지만 상하진 않아서 버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팔 수 있을까? 그때 칠복이 나섰다. 장인어른, 이 쌀들을 전통 숙성미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오래 묵힌 술이 더 맛있듯이 이 쌀들도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숙성되어 더욱 깊은 맛을 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연 칠복의 말대로 전통 숙성미라는 이름을 붙이자 사람들이 특별한 쌀이라고 여기며 더 비싼 값에 사갔다. 칠복의 장사 솜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던 작은 항아리들을 보고 참신한 생각을 했다. 이 항아리들은 소원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어두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원 항아리라는 말에 흥미를 느껴서 모두 사가버렸다. 이런 칠복의 모습을 본 오키는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어떤 물건이든 특별하게 만들어서 팔 수 있네요. 칠복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가치를 먼저 생각한답니다. 그 가치를 물건에 부여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법이거든요. 김만석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우리 사위는 장사 천재야. 그날 이후 칠복의 이야기는 기발한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머슴 신분으로 주인집 아씨와 혼인한 그의 이야기는 놀랍고도 흥미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 재주가 있으면 출세할 수 있구나. 그것도 사랑이 있으니 가능했겠지? 칠복이 진심으로 아씨를 사랑했으니까 그런 용기가 나온 거야. 더벅머리 머슴 칠복은 기지와 배짱, 그리고 진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냈고, 온 가족은 서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큰 부자 양반이 살았다. 그의 이름은 김만석이었는데 논밭만 해도 산을 빙 둘러쌀 만큼 넓었고 곳간에는 언제나 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오키였다. 오키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이 자자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으며 걸음걸이는 버들가지처럼 우아했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도와주었기에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오키가 17살이 되자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한양의 판서 아들부터 시작해서 인근 고을의 부잣집 도련님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중매쟁이들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김만석은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아무리 가문이 좋고 돈이 많아도 장사 수완이 없으면 안 되는 법이야. 김만석은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아왔기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물건을 팔 때는 손님의 마음을 읽어야 했고, 때로는 재치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했다. 너무 딱딱하기만 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집에는 3년 전부터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칠복이었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김만석 댁에 정착한 것이었다. 키는 훤칠했지만 늘 더벅머리에 누런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그냥 더벅머리라고 불렀다. 칠복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논밭을 갈고 소를 먹이고 나무를 하고 집안 자비를 도맡아 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주인집 아씨인 오키를 몰래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키가 겨울에 헐벗은 거지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다. 그 후로는 하루도 오키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었다. 밤이면 밤마다 마구간 구석 집더미에 누워서 오키를 떠올렸다. 그녀의 환한 웃음, 부드러운 목소리, 우아한 걸음걸이.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오면 한숨만 나왔다. 나 같은 머슴이 어떻게 감히 아씨를...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다. 더구나 전국의 양반집 도령들이 오키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잘것없는 머슴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도 칠복은 그녀를 연모하는 마음을 접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키 앞에서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오키가 지나갈 때마다 깍듯이 인사를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들꽃을 몰래 꺾어다 놓기도 했다. 오키도 칠복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가 많네. 가끔 그녀는 칠복의 곁을 지나가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칠복의 가슴은 뛰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감도 느꼈다. 친절은 친절일 뿐 사랑과는 다른 것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김만석이 뜻밖의 발표를 했다. 이제 오키의 혼인 문제를 결정해야겠소.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다. 도대체 무슨 조건일까? 우리 하나뿐인 딸 오키는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과 혼인해야 하네. 그러니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을 기발한 방법으로 팔 수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것이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물건을 잘 파는 사위를 원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좋은 물건만 가지고는 장사를 성공시킬 수 없는 법이지 않소. 재치와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될 사람은 반드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택하도록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오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 소문이 퍼지자 여러 청년들이 도전해봤지만 모두 김만석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떤 이는 너무 뻔한 방법으로 팔려고 했고 어떤 이는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우겨댔으며 어떤 이는 상대가 살 생각이 없는데도 억지를 부리며 팔려고만 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칠복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용기를 내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감히 머슴이 주인집 아씨를 탐했다며 주인 나으리께 버림받고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밤마다 칠복은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팔지 고민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고 특히 기발한 생각을 내놓는데 재능이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제 아무리 천한 머슴이라지만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도전을 해야 하는 법이지. 칠복은 마음속으로 오키에게 말했다. 아씨,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칠복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은 드디어 용기를 내 행동을 시작했다. 김만석과 그의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뜰에 나가서 정중히 절을 했다. 나으리, 소인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김만석은 깜짝 놀랐다. 그동안 이 집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머슴이 갑자기 나선 것이다. 너도? 하지만 너는? 김만석은 칠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농담하는 것이냐? 이건 심심풀이로 하는 물건 팔기가 아니다. 우리 오키의 사윗감을 뽑기 위한 진지한 일일세.
게다가 너 같은 머슴이 어떻게, 무슨 물건을 팔겠다고. 김만석의 부인도 옆에서 빙그레 웃으며 거들었다. 여보, 이 애가 뭘 안다고 나서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칠복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했다. 사실 소희는 아가씨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칠복, 비록 미천한 사람이오나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나이로서의 배짱은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소인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칠복의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에 김만석과 부인은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다. 아니, 이놈이 제 주제도 모르고. 우리 오키에게 혼담을 넣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한양의 판서 아들, 부사 아들, 큰 상인집 도련님들인데 내가 감히. 하지만 그때 부인은 칠복의 뻔뻔한 발언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묘한 흥미를 느끼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 이 애가 정말로? 부인은 칠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어서 말했다. 머슴 주제의 주인집 아씨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다니. 정말 뻔뻔하지만 그 배포 하나는 보통이 아니구나. 부인은 남편을 바라보며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 애 좀 보세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양반 도련님들이 와서 도전했는데 모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찮은 머슴이 나서서 오키를 연모한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다니. 부인, 설마 허락해줄 생각이요? 김만석이 묻자 부인은 마치 즐거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눈을 반짝였다. 사실 좀 궁금해요. 머슴이 도대체 무슨 수로 물건을 팔겠다는 건지 말이에요. 어차피 실패할 테지만 한 번쯤은 이런 일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칠복을 우습게 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얘야.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번 해보거라. 다만 실패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머슴이 감히 아씨를 마음에 품었으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부인의 말에 칠복은 내심 긴장됐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만석은 여전히 못마땅했지만 부인이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양반집 자제들도 다 실패한 마당에 머슴이 과연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김만석은 선뜻 허락의 말을 내뱉었다. 좋다. 그럼 한번 해보거라. 칠복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뒤에서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오키는 놀라면서도 조금 감동했다. 평소에 조용하던 칠복이 이런 용기를 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김만석과 부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칠복은 보따리를 풀어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다. 낡은 집신 한 켤레, 시든 무 한 개, 그리고 깨진 질그릇이었다. 모두 버려야 할 것 같은 물건들이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누가 사겠다고. 하지만 칠복은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보고 계시지요? 제가 이 물건들을 모두 팔아보겠습니다. 칠복은 물건들을 들고 마을로 나갔다. 김만석과 부인, 그리고 오키도 궁금해서 뒤따라갔다. 첫 번째로 칠복은 촌장 댁을 찾아갔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다. 촌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네는 누구인데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저는 물건을 팔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마침 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거든요. 칠복은 낡은 집신을 들어 보였다. 이 집신은 그저 그런 집신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낡은 집신 같은데. 이 집신은 제가 지난 3년간 온 마을 다니며 착한 일을 할 때 신었던 집신입니다. 할머니께 나무를 해다 드릴 때, 병든 아이에게 약을 구해다 줄 때, 길 잃은 송아지를 찾아다 줄 때,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이 집신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촌장이 흥미롭게 들었다. 그래서 촌장님께서 이 집신을 사셨다가 나중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신었던 집신이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촌장은 감탄했다. 그럴듯하구나. 그런데 값은 얼마냐? 선한 일의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를 생각해서 10냥만 받겠습니다. 촌장은 기꺼이 돈을 냈다. 좋다. 이 집신으로 아이들에게 선한 일의 의미를 가르쳐야겠구나. 김만석과 부인 그리고 오키는 놀랐다. 칠복은 정말로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은 낡은 집신을 팔았던 것이다. 두 번째로 칠복은 주막집을 찾아갔다. 주막집 주인은 항상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주인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칠복이 자네 오랜만이로군. 무슨 일이냐? 칠복은 시든 물을 들어 보였다. 이 물을 팔려고 합니다. 주막집 주인은 어이없어 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시든 물을 누가 사겠다고? 이 물은 특별한 무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 눈 속에서 찾아낸 것인데 추위에 견디며 시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무입니다. 그랬어. 손님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무의 정신이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술에 취해 풀이 죽은 손님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주막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무로 국을 끓여서 희망의 국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도 되겠군. 값은 얼마냐? 이것은 의미 있는 무니까 15냥만 받겠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기꺼이 돈을 냈다. 좋다. 이 무로 손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식을 만들어야겠구나. 김만석네는 더욱 놀랐다. 칠복은 버려야 할 것 같은 시든 무까지 팔아버린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칠복은 절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늙은 스님이 있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이 절까지 찾아오셨소? 칠복은 깨진 질그릇을 내보였다. 이 깨진 그릇을 팔려고 합니다. 스님이 의아해했다. 깨진 그릇은 이미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그릇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릇은 완전했을 때보다 깨진 지금이 더 값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이 그릇을 보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고 깨진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이 깨진 그릇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스님은 감탄했다.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군요. 이 그릇으로 사람들에게 무상함과 겸손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스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값은 20냥입니다. 스님은 기꺼이 돈을 냈다. 고맙소. 이 그릇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석과 부인, 그리고 오키는 진심으로 놀랐다. 칠복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은 물건에 각각 깊은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은 번 돈을 김만석에게 드렸다. 총 45냥이었다. 나으리, 약속대로 물건을 모두 팔았습니다. 김만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 영리한 머슴이 정말로 해낸 것이었다. 그가 물건을 팔면서 쓴 방법은 여태껏 다른 양반집 자제들에게서는 볼 수 없던 실로 기발한 발상이었다. 김만석은 한참 동안 칠복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감탄의 빛이 그의 눈에 스며들었다.
칠복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또한 부인도 완전히 칠복에게 감탄하고 있었다. 여보, 이 애 정말 대단